안녕하십니까, 책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밥 브록터의 부의 확신입니다. 저자는 밥 브록터고요. 출판사는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밥 브록터, 시크릿을 통해 끌어당긴 법칙을 실제로 검증해낸 전설적인 자기계발 구루이다. 1934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태어났다. 26살의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읽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강렬한 변화를 경험했다. 그 뒤로 윌러스 워틀스 같은 동기부여 대가의 뒤를 따라 성공 철학을 배우고 연구했고 그들의 위대한 가르침을 한 단계 발전시켜 글을 쓰고 강연했다. 이 책은 매 회마다 전석 매진이 된 밥 브록터의 단독 세미나에서만 공개되었던 그만의 성공 철학을 공개한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당신의 주파수를 부의 파동에 맞추어라 이것입니다. 브록터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기에 앞서 더 근본적인 법칙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동의 법칙입니다. 진동의 법칙은 모든 것이 움직이며 그 무엇도 멈춰있지 않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은 감정의 바다 한가운데에 서서 살고 있으며 자신의 주파수에 맞춰서 생각합니다. 생각은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주파수는 우리가 무엇을 끌어당길지를 지시합니다. 주파수는 우리가 위치한 진동을 제어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대상은 끌어당길 수 없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책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년에 걸쳐 내가 깨달은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무의식적으로 발휘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왜 자신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똑 떨어지게 설명하지 못한다. 수백만 달러를 보유한 자산가, 명망 있는 기업의 창업자 역시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자녀들에게도 알려줄 수 없다. 물어보면 이들은 다만 그냥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할 뿐이다. 사람들은 이들이 똑똑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실은 똑똑한 것과는 상관이 없다. 관련 있는 것은 패러다임이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좌우한다.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은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에 달려있다.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조차 굉장히 잘 이겨낸다. 대공황 시대에도 모두가 일자리를 잃었던 것은 아니며 모두가 파산하지도 않았다. 일본은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크게 성공했다. 나이팅게일은 그가 진행한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인 가장 낯선 비밀에서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말했다. 우리가 자신을 더 많이 들여다볼수록 생각은 심오해진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면 생각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 우리는 자신을 제어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시작해야 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조건을 바꿀 수 없으며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 적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런 외부 조건보다 우리 자신이 더 크고 위대한 존재임을 이해해야만 한다. 나는 외부 조건에 그다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상황은 곧 지나가며 또 다른 상황이 찾아올 테니 말이다. 바깥 세상에는 허락만 된다면 우리를 지배하려고 달려드는 뭔가가 있기 마련이다.
나는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내가 나를 지배한다. 나아가서 관건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면화하느냐이다. 생각은 내면화하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을 내면화해야 하고 감정을 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그저 의식하기만 하면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난하게 살 수 있다.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내면화해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기억, 관점, 의지, 판단, 상상, 직관. 이 6가지 경이로운 지적인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는가?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당신이 뭔가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면 바라보는 대상이 바뀔 것이다. 관점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우리는 완벽한 기억력과 완벽한 직관을 타고났다. 우리에게 있는 지적 능력은 완벽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개발은커녕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배워본 적이 없다. 상상은 그저 우리가 가지고 노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상상 속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지며 그 후의 물리적인 결과로 바뀌는 것이다. 세상은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존 케네디가 폰 브라운에게 사람을 달에 실어 보냈다가 안전하게 지구로 데려올 수 있는 로켓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의지는 인간의 고차원적인 능력 가운데 하나로 외부의 모든 방해를 배제하고 마음속의 화면에 하나의 생각만 띄워놓을 수 있게 해준다. 하나의 생각에 집중할 때 그 생각은 형태로 바뀐다. 론다 번의 시크릿이 출간되었을 때 이 책은 큰 도움이 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는다.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 일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법칙이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부차적인 법칙일 뿐 근본적인 법칙은 진동의 법칙이다. 진동의 법칙은 모든 것이 움직이며 그 무엇도 멈춰있지 않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다. 우리는 감정의 바다 한가운데에 살며 자신의 주파수에 맞춰 생각한다. 생각은 에너지이다.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주파수는 우리가 무엇을 끌어당길지를 지시한다. 주파수는 우리가 위치한 진동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대상은 끌어당길 수 없다. 어느 한 사람이 가난하다면, 즉 지금 돈이 없고 이전에도 부를 쌓아온 적이 없으면서 단순히 부자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그는 가난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가난의 진동 속에 있다. 그 사실을 이해하고 주파수를 바꿔야만 다른 세계로 접어들고 다른 게임을 하게 된다. 우리의 영적인 DNA는 완벽하다. 우리는 각자 완벽함을 품고 있고 이 사실은 우리 내면과 외면 모두에서 저절로 드러난다. 영혼은 확장과 표현의 대상으로서 항상 우리라는 존재의 본질이 순수하고 완전한 영혼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늘 더 많은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원한다.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보다는 성장하길 바란다. 나는 더 빨리 달리고 싶어. 나는 더 높이 뛰어오르고 싶어. 영혼은 우리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다.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은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게 아니다. 육체적인 경험을 하는 영혼인 것이다. 우리 안의 완벽함은 항상 표현할 방법을 찾는다. 그래서 우리는 달릴 때 더 빨리 달리고 싶어 한다. 더 높이 뛰어오르고 싶어 하고 더 많이 팔기를 바란다.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더 완벽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을 뿐이다. 그 이유를 이해해야만 한다. 컴퓨터로 일을 하려면 컴퓨터의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 컴퓨터에는 여러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만일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싶다면 코딩을 하는 누군가에게 그 일을 맡겨야 한다. 패러다임이 바로 인간의 프로그램이다. 나라는 생체 컴퓨터 안에 설치된 프로그램인 것이다. 지금 우리의 인생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코딩한 사람들은 마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그저 자신이 받았던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다. 이들은 반복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우리의 DNA에 설치했다. 그렇게 우리는 똑같은 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배웠다. 어떻게 숟가락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뛰는지 등 그 방법은 반복이었다.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태도가 전부이다. 누가 이 책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도 바로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다. 태도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의 합성물이며 이 세 가지는 마치 무지개의 색깔처럼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는 주파수보다 훨씬 더 높은 주파수에 있다.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충실할 때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는 주파수로 마음을 돌리게 된다. 그리고 그 주파수에 머무르며 내린 결정은 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다. 이 주파수를 유지해야 한다. 주파수는 행동뿐 아니라 우리가 끌어당기는 대상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라디오나 전화기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망하는 가치의 주파수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 여전히 나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 더 많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성장하길 바란다. 나는 무한한 지성이나 신가의 하나됨에 관해 좀 더 깨우치고 싶다.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 정진하고 또 정진하면 결국 깨우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정진해야만 한다. 자신이 욕망하는 가치를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써야 한다. 마음속에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면 반복을 통해 그 이미지를 잠재의식에 새기고 스스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 이를 실천해야 한다. 네빌은 이를 결정적인 상상이라고 불렀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자신의 모습에 감정적으로 이입하는 것이다. 이것이 육체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당신은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한다.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을 본 순간, 감정적으로 이입하는 순간 이미 당신이 이룬 것처럼 여겨라. 네빌은 미래는 현명하고 의식적으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상상 속에서 현실이 된다. 라고 했다. 또 그는 결과로부터 생각하라 라고 했다. 즉, 목표를 향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언급한 순간 목표에 도달했다고 여기는 것이다. 결과로부터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충족된 욕망의 세계를 진작에 인식하는 것이므로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니 인생을 살고 싶은 방식을 담은 하나의 그림으로서 패러다임을 세워라. 생각해보자.
인생의 모든 측면을 생각했을 때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싶으며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가? 그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해보자. 그리고 반드시 현재형으로 서술해야 한다. 어렵다면 모든 문장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써보자. 나는 지금 뭐뭐를 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그 목표는 아침에 침대에서 벗어날 이유가 된다. 우리는 그럭저럭 살아갈 정도로만 돈을 벌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진정한 목표는 그 일을 하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를 정도여야 한다. 그 정도의 목표가 아니라면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목표는 어떻게 정할까? 여기에는 몇 가지 연습이 필요하다. 일단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보자. 나는 정말로 무슨 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 우리는 모두 어떤 일을 정말로 잘할 수 있도록 타고난다. 나 역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정말로 잘한다. 그 밖의 일들은 딱히 잘하지 않지만 하고 싶지도 않다. 나는 그저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아침 일찍 이 연습을 해보길 바란다. 나는 하루 중 아침에 훨씬 창조적인 상태가 된다. 의사들이 아침 일찍 수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침에 의사들의 손길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환자들은 이해력이 빠르고 수용적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보자. 나는 어떤 일을 하길 정말로 좋아할까?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분명 목표를 찾을 것이다. 좋아하기 때문에 목표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나는 빌 고브의 강연을 들었다. 약 1000명이 참석한 그 자리에서 그는 손에 마이크를 쥐고 말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나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내 아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며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나도 아닙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나는 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 역시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걱정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뭔가 성취해낸다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며 살아간다면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빌 고브는 사람들 앞에서 느긋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꽉 들어찬 강연장일 수도 있지만 당신에게는 오직 한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과 가치 있는 뭔가를 공유하는 일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중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 그게 바로 내가 했던 것이고 일이 풀린 방식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나는 86이다. 바라건대 앞으로 10년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앞으로도 모든 것이 평탄하게 흘러갈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하는 일과 그 일을 하는 방식을 좋아한다. 행동은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는지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누릴 수 없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보다 더 잘하고 싶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나는 내 패러다임을 바꾸고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배우고 있다. 패러다임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습관적인 방식이다. 우리의 패러다임 일부는 아주 훌륭하다. 우리를 지원하고 우리에게 이로우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인생에서 가치를 창조한다. 따라서 패러다임은 그 모두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동시에 부정적이다. 나는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좀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길 바란다. 나는 내일을 사랑하는가? 아직 목적을 찾지 못했다면 매일 아침 10분에서 15분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차분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곳에 펜과 메모장을 놓아두자. 커피를 좋아한다면 커피 한 잔을 준비해서 자리에 앉아 스스로 질문해보자. 나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뭔가 특별한 점을 갖고 태어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재능과 능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여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능력도 사용하지 못한다. 우리는 결국 한 가지 도전에서 다른 도전으로 성공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끊임없이 좌절한다.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얼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돈 때문에 출근하는 게 아닙니다. 만족을 위해 출근합니다. 당신은 만족하기 위해 돈을 벌고 돈을 벌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적에 따라 살고 있다면 하루하루를 보내는 방식에서 굉장한 만족감을 얻을 것이다. 내가 그렇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목적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하나도 벌지 못하는데 지금 하는 일을 사랑한다면 돈을 버는지 못 버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이다. 나는 내 일을 사랑하는가? 얼 나이팅게일은 부가 두 가지 형태로 찾아온다고 말했다. 하나는 유형의 물질적인 부이고 다른 하나는 무형의 정신적인 부이다. 정신적인 소득은 하루를 보내는 방식에서 얻는 만족감이다. 모든 것은 그저 그 자체로 존재할 뿐이다. 우리의 생각이 그 존재를 좋은지 나쁜지 결정한다. 나는 사람들이 공부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공부는 지극히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으면 공부하지 않는다. 우리는 학교를 졸업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다. 불행하게도 학교는 실제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잠재의식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자기 개발에는 결승선이 없음을 이해해야만 한다. 우리는 무언가를 공부하고 끝내는데 익숙하지만 실은 절대로 공부하는 것을 끝마칠 수 없다.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있고 우리의 결과 역시 계속 만들어 나가는 중이다. 상상은 반드시 이루어낼 답을 찾는다. 사람들은 지적 능력이라고 하면 좌뇌와 논리적 기능 등을 떠올리지만 사실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것들은 우뇌의 기능에 좀 더 가깝다. 이를테면 풍부한 감정으로 목표를 확인하고 목표가 마음속에 시각적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시각화하는 것이 그렇다. 이런 연습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빌은 저서 의식의 힘에서 이 점을 짚어냈다. 그는 욕망하는 상태로부터 생각하기를 언급했다. 다시 말해 이미 그 상태에 도달한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의미이다. 이는 우리의 상상이자 운의 작용이다. 욕망하는 상태로부터 생각하는 것은 창조적인 삶이다.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이런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어떤 가능성도 보지 못하고 굴레에 갇히는 것과 같다. 법이나 공학, 회계 분야에서 일하는 극도로 좌뇌형인 사람들은
이를 실천에 옮기느라 어려움을 겪지만 일단 이해하기만 하면 진심으로 실천한다. 좌뇌형 사람은 매우 단호하기 때문이다. 우뇌형 사람은 좀 더 유동적이다. 이들은 개념보다는 진동과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 논리는 많은 사람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이다. 텐징 노르게이와 함께 에베레스트 산에 오른 힐러리 경의 위대한 한 걸음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그는 남들이 보기에 비논리적인 일을 했다. 라이트 형제 역시 마찬가지다. 당시에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가 하늘에 머물 수 있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비논리적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비논리적인 일을 해냈다. 모든 위대한 도약은 논리에 저항하는 데서 시작된다. 흔히 사람들은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이어서는 안 된다. 나는 목표를 설정할 때 현실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논리적으로 사고하려고 한다. 가끔 회사에서 직원들과 일할 때 이 점에서 곤란을 겪기도 한다. 나는 어떤 일이 실용적이면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완전히 비논리적인 일을 하기를 원한다. 위대한 진보는 모두 철저하게 비논리적이다. 정말로 잠재력을 발휘하며 살고 싶다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사는 게 아니라면 스스로 겁먹을 수준의 목표를 정하자. 자신이 목표를 향해 가고 있으며 법칙에 따라 노력하고 있음을 안다면 그 목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알 것이다.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해서 항상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목표가 가리키는 주파수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원하는 주파수를 맞췄다면 이제 그곳이 우리의 새로운 집이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곳에서는 우리만이 갈 수 있다. 아내도, 아이도, 이웃도, 동료들도 그곳에 가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다. 정말로 잠재력에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자신에게 내기를 걸어야 한다. 우리는 상상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 네빌이 말했듯 결정적 상상력이나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일은 모든 기적의 시작이다.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기적 같은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다만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관점을 바꾸면 당신은 달라질 수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활용하는 몇 가지 요령이 있다. 우선 종이 한 장에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그 문제를 써본다. 종이 위에 문제를 쓴 뒤에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 중심 생각을 잃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많은 단어를 지운다. 그리고 그 종이를 다시 읽어본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기술한 뒤에 탁자의 다른 자리로 옮겨 앉는다. 집에서는 식탁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사무실에서는 책상 한가운데에 종이를 올려놓는다. 그러고 나서 다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묻는다. 얼 나이팅게일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정신적으로 나이팅게일의 기운을 받아보려고 노력한다.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해 본 뒤에 또 다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묻는다. 나폴레온 힐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그 후에 또 다른 어딘가에 앉아서 이렇게 묻는다. 앤드류 카네기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다른 위대한 6명을 골라서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빙의된다. 곧 나는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3가지 규칙. 내 태도를 부정적인 쪽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놓는 한 가지는 잠자리에 들기 직전 네빌이 했던 다음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다. 만약 내 꿈이 이루어졌다면 내 기분은 어떨까? 나는 매일 다양한 질문을 하고 다양한 꿈을 그리며 무엇보다 기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핵심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느냐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대로 된다. 생각은 의식적인 마음이고 기분은 잠재의 의식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보편적인 측면이다. 느끼기 위해서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 즉 시각화가 필요하다. 결과를 향해서가 아니라 결과에서 출발해야 한다. 제대로 했다면 올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목표가 현실로 드러나는 것은 단순히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미 우리는 지성과 감성, 마음속으로 그 목표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물론 누구도 그 생각의 잉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여기서 신념이 필요하다. 뛰어난 성과를 내는 패러다임의 또 다른 측면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 생각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에너지는 우리를 통해 흐르고 그 에너지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다. 우리는 혼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혼이다. 영은 혼이 지시를 내려주길 기다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봐. 그러면 주실 거야. 이런 말을 듣는다.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영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우리를 통해 흐르고 우리는 그 영을 이끌어야 한다. 스톤은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세상을 떠날 때쯤에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그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모든 상황에서 좋은 면을 찾으면 모든 것에서 좋은 점을 찾을 수가 있다. 모든 것에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상황에 접근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다. 1.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그것이구나. 그리고 받아들인다.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가 상황을 지배할 것이다. 2. 좋은 점을 찾는다. 모든 것에는 좋은 점이 있다. 잘 찾아볼수록 더 많이 발견할 것이다. 3. 나머지는 모두 잊자. 용서하고 떠나보내고 완전히 내버리자. 매일 감사한 것 10가지를 써라. 방해를 받을 때마다, 거슬리는 일이 생길 때마다 홀로 조용한 곳에 앉아보자. 펜과 메모장을 꺼내서 이렇게 물어보자. 나는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 그냥 몇 가지 사항을 간단하게 끼적이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 모두 적어보자. 당신이 감사하는 10가지 일을 써주세요. 당신을 성가시게 하는 사람 3명을 떠올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보세요. 5분 동안 완전히 긴장을 풀고 명상을 한 다음 나머지 하루에 좋은 기운이 찾아오길 청해보세요. 감사는 우리를 우리의 근원과 엮여주는 태도이다.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이 나쁜 일이라도 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들에게 사랑을 보내보자.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할 때 해로운 진동에 머물게 되는 이는 누구인가? 그 기운은 내게로 와서 통과해 갈 것이다. 묘책은 그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다. 에너지는 나에게로 흘러와 나를 통과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성가시게 만드는 사람에게 사랑을 보내야 한다. 그래야 사랑이 깃든 진동수에 들어올 수 있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득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자. 그 후에는 완전히 긴장을 풀고 하루 동안 인도받기를 구하자. 나는 매일 이렇게 한다. 이는 내가 알려주는 기술 중에서도 가장 유익한 기술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자. 감사하는 느낌은 멋진 진동이다. 그 진동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근원과 연결될 것이다. 우리 자신을 사랑의 주파수에 맞출 때 사랑은 우리가 끌어당길 수 있는 모든 것이 된다. 우리는 우리와 공명하는 것만 끌어올 수 있다.
완전히 기납적인 공명이다. 이는 전기를 다루는 것과 같다. 우리 몸이 전자기계이며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는 분자 집단이라고 생각하자. 이 연습을 할 때 놀랍도록 멋진 진동수와 만날 것이다. 그리고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의 인생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이다. 절대 벌어질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진다.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바뀌고 그 누구에게도 나쁜 감정을 갖지 않게 된다. 상황에 반응하는 일을 그만두게 된다. 더불어 감사일기를 쓸 수도 있다. 감사일기는 매우 유용하다. 내 생각에 아침은 감사하는 태도를 갖추기 위해 가장 좋은 시간이다. 감사하다고 생각되는 일 10가지를 쓰고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보내고 하루 동안 인도받기를 구하는 습관을 세우자. 때로는 온종일 이 연습을 실천해보고 싶을 수도 있다. 문제가 떠오르면 곧바로 일기에 기록하자. 이 감사일기를 평범한 메모로 활용하지는 말자. 처음 계획했던 대로 사용하자.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버겁다는 느낌이 들거나 그냥 벌어지는 일에 그저 반응하고 있을 뿐이라는 확신이 들 때 감사일기를 꺼내자. 워틀스가 말했듯 감사는 마음을 다스리는 모든 과정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겪게 될 유일한 문제이며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 자신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 차분히 앉아 감사하는 일의 가치를 깨달을 것이다. 감사는 경이로운 태도이며 삶 전체를 바꿔놓는다. 모든 사람은 높은 가치를 지닌다. 다만 그 사실을 믿지 않을 뿐이다. 믿을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다.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얼마나 고군분투해야 되는지 상관없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그저 자리에 앉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써라. 할 수 있다고 믿는지 아닌지는 상관없다. 내가 세운 첫 번째 목표는 25,000달러를 버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그토록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믿지 않았다. 그러나 목표를 큰 소리로 읽기 시작하면 믿게 될 것임을 알았다. 거짓말을 큰 소리로 읽으면 그 거짓말을 믿기 시작한다. 나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눈 깜짝할 사이에 25,000달러를 벌었다. 아직 갖지 못한 뭔가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원하는 것을 현지형으로 써야 한다. 바보처럼 느껴지더라도 상관없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큰 소리로 읽고 말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먼저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외부에서 벌어질 것이다.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진동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면, 즉 지금 돈이 없고 이전에도 부를 쌓아본 적이 없으면서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만 한다면 앞으로도 그는 가난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가난의 진동 속에 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자신의 주파수를 바꿔야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책 중에서도 어렵지 않았고요. 그 내용도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